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보면 행위태양은 위계죠. 그리고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조문 자체에 방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 관련해서 방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필요설이 통설이자 판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죄는 추상적 이혼범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기수시기 관련해서 그럼 방해할 우려만 있으면 기수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방해라는 이 결과가 발생을 해야지 그때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다. 이것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꼭 좀 알아두시고요. 자, 성격 갑니다. 미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객체됐고요. 행위를 갑니다. 위계는 뭔지 아시죠? 오인착각 부지를 발생케 하여 이를 이용하는 일체 행위를 위계라고 합니다. 자, 직무집행인데요. 자, 본죄의 직무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권력적 동그라미, 비권력적 동그라미 둘 다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이제 기수시가 중요하단 말이죠. 자, 학설하고 판례가 갈리는 부분인데 학설은 추상적 이혼범이기 때문에 방해할 우려만 있어도 기수다고 하는 것인데요. 판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판례를 알아두셔야 돼요. 판례는 이 공무집행 방해라는 이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기수라는 견해예요. 이건 좀 외우셔야 돼요. 자, 그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다음 판례. 자,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 하는 것은 위계라 하는 것은 오인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그에 따라 자, 여기서 이 그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해야지만 뭐가 된다? 본죄의 기수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 만약 앞에 끊고 자,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파란색으로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그때 미수가 되잖아요. 근데 본죄는 미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무죄가 돼요. 무죄가 돼요. 그래서 본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판은 무지 많이 나왔습니다.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하면 틀리고요. 일단은 자,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범죄 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해야 돼요. 현실적으로 곤란케 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미수가 되는 거예요. 즉 반대 해석하면 공무집행을 저지해야 하거나 현실적 곤란케 했을 때 이때 뭐가 된다? 이때 기수가 된다. 이런 말이.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앞에 한번 가보시면 방해라는 현실적 결과물이 나와줘야지 기수가 된다고요. 그치? 그래서 그 지문이 바로 여기 나와 있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곤란케 했을 때 그때 기수가 된다고요. 이것이 안 되면 무죄라고요. 무죄. 이 판례 무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 판례도 별표. 이 판례는 우리가 업무방해죄 할 때 많이 봤던 판례예요. 그래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파란색으로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세모, 다른 말로 이것을 불충분한 심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가볍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자,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충분히 심사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위임을 발견치 못하였다면 이것은 위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똑같죠? 업무방해죄랑 똑같습니다. 자, 밑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판례 별표 쳐볼까요? 별표 치시면 자,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이 파란색으로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세모 치시고 밑에도 불충분 세모 치시고 그랬을 때는 위계가 되지 않는데 빨간색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서 충분한 수사 동그라미 하여서 허위를 발견치 못하였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직방해이 된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한번 해볼게요. 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왔어요. 와서 허위 진술해요. 허위 진술하거나 그 다음 허위 증거를 제출해요. 증거를 제출을 해요.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수사기관이 1번
불충분한 심사를 불충분한 심사를 해서 했다면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충분한 심사 수사할까 수사? 불충분한 수사기관이니까요. 충분한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제출된 증거가 허임을 발견치 못하였다면 그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밑에 판례도 다음 페이지 판례도 별표 쳐보세요. 자, 피의자나 참고인 아닌 갑은 자발적 계획적으로 피의자 을로 가정하여 수사기관의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과연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자, 수사기관은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밑에 줄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것이잖아요. 여러분, 경찰관이 공짜로 돈을 먹나요? 뭐 한 일이 있어야 돈을 공급을 받지 않나요? 그래서 범죄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경찰관 스스로에게 있다고요. 따라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설령 이 친구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할지라도 경찰서에 와서 단순히 헛소리만 진술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건 뭘까요? 허위 사실 진술,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 했잖아요. 그치? 근데 경찰관이 대충 심사하게 되면 당연히 위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또 조건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서 경찰관이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했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밝혀내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때는 본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지. 여기서는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라는 말이 없으면은 이런 공식대로 허위 사실 진술만으로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계획적 자발적이었다 할지라도 충분한 심사, 불충분한 심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단순히 허위 사실 진술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판례랑 지금 이 판례랑 반드시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두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는 158페이지 펴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단순히 경찰서에 와서 수사기관에 와서 단순히 허위 자백을 했거나 허위 진술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그때는 본죄가 되질 않는다. 이 논리는 은닉도피죄라든지 증거인멸죄라든지 증거인닉도피죄까지 전부 다 똑같아요. 똑같이 단순히 경찰서에 와서 헛소리만 떠들어내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뭔가 하면 자 밑에 거예요. 범인임을 적극적, 계획적, 자발적으로 자처해서 와서 헛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은닉도피죄는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에도 뭐는 안 된다? 이 경우에도 왜 판례에서 봤지? 이 경우에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교재 올게요. 여기서 자발적, 계획적으로 말 쓰고 있지? 그래도 이때는 위계라는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됐죠? 이것만 예외입니다. 이거 예외는 아닌데 이것만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서 그때 충분한 심사를 했었다 할지라도 허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수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충실한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밑에 다음 판례 보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확정하고 객관적인 재반 증거를 수집 조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수사를 했다고요. 충분하게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그때는 본죄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수용자 담배 사건 별표 쳐보세요. 여기서도 위에서 보았던 이 논리가 이 담배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금지규범의 위반 여부를 감시 단속하게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무원에게는 그 유무를 감시하고 확인하고 단속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이 교도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거실방을 검방한다 그러지. 검방. 검사한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그 재소자들이 수용자 거실방에 부정물품을 소지하고 있는지,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이물질들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방에 와서 검사한다고요. 검사. 그 의무가 교도관에게 주어진다면 형집행법상 교도관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파란색으로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파란색입니다.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이것은 벌칙 그 형집행법상의 징벌을 적용하는 것은 변론을 할지라도 형법상의 위계로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잘 찾으라고요. 감시 확인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찾으면 된다고요. 그거를 못 찾았다고 해서 재소자들이 꼭꼭 숨겨놨는데 당연히 꼭꼭 숨겨놓지. 꼭꼭 숨겨놨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위계에 의한 공직방으로 처벌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일단 부정부품을 소지하고 있어서 나중에 발견이 되었다면 그건 징계감이에요. 징벌로 보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자들이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해서 부정부품을 소지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라고 봤습니다. 자, 그 사례가 바로 2번이지. 수용자 밑줄 그시고 수용자 아닌 자 밑줄 그시고 교도관 밑줄 그시고 자, 파란색으로 다시 올라가서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 피자 셈을 치시고 수용자 아닌 자가 교도관의 감시 단속을 피했다. 피자 셈을 치시고 여기서 수용자 아닌 사람 누구를 말할 거예요? 면회 오는 사람들, 그치? 면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몰래 피해서 금지물품을 줬다든지, 그치? 교도관이 또는 이 규율 위반 행위를 알면서 이를 단순히 방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계가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왜요? 자, 보세요. 이게 거실방이잖아요. 거실방이 여기 재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수용자가 아닌 사람 또는 교도관이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몰래 넣어주잖아요. 몰래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수자가 이 부정물품을 방 어딘가에는 꼭꼭 숨겨놓고 있다. 여기도 꼭꼭 어디 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숨겨놓고 있는데 자, 이 거실방 검문 검사를 누가 해요? 다른 교도관들이 이 방에 들어와서 검방이라는 걸 해요. 검방이라는 걸 해서 이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치? 이걸 못 찾아냈다고 해서 위계라고 볼 것은 아니다. 단순히 이 재수자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서 숨겨놓았던 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니들이 잘 찾으면 될 것을 숨겨놓은 것만으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봤어요. 그것이 수용자 아닌 자가 몰래 넣어줬든 교도관이 몰래 넣어줬든 간에 다른 교도관들이 이걸 찾아내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찾았다고 해서 형법으로 처벌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죠? 다음 판례.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수용자 아닌 자가 단지 피자 셈을 치시고 피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할지라도 밑에 적발이 어려운 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때는 위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어요. 언제나 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그때는 위계가 가능한다라는 것이 그 예가 밑에 나와 있는 2번입니다. 2번 별표. 변호사 동그라미.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이제 접견하러 오는데 휴대전화기와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해서 들어와요. 그랬을 때는 이것이 위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왠가 하면 여기서 이 제소자 아니 수용자 아닌 사람에는 변호사가 포함되는 건 맞아요. 변호사가 포함되는 건 맞는데 변호사는 그래도 공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설 변호사이든 아니든 간에 공익 변호사든 사설 변호사, 국선 변호인이든 국선 변호인이 아니든 간에 이 사람이 공익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도소나 구치소로 들어올 때 교도관은 이 사람을 신뢰해요. 신뢰해서 이 사람의 소지품을 검사할 때 탈탈탈탈 털어서 검문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변호사라고 했기 때문에 신분증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핸드폰 꺼내놓고 그 다음에 가방을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잠깐 봅시다. 그 가방에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검문 검사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너네를 믿기 때문에. 근데 변호사가 들어와서 접견할 때 교도관의 교도관을 속이는 거죠. 교도관을 속여서 교도관은 그 자리에 특히 변호사와 미결수가 접견할 때 교도관은 이 청취, 녹취 이게 안 돼요. 멀리서 감시는 가능한데 청취, 녹취 참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숨기는 건 쉬워요. 가방으로 이렇게 가방으로 해서 이렇게 시야를 가린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몰래 집어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은 단순히 감시를 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위계를 썼다. 그래서 그때 변호사가 몰래 집어넣었을 때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됐고, 자 밑에 판례도 펼쳐볼게요. 똑같죠? 비자 발급 업무와 같이 이런 경우에 있어서 업무 담당자가 파란색으로 충분히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세모, 가볍게 믿고 세모, 수용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자 밑에 그러나 빨간색으로 충분한 심사, 빨간색입니다.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서 수리하게 될 정도가 되었다면 이때는 위계를 쓴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약간 똑같죠? 똑같아요. 자 밑에 판례 보기. 3번 별표. 자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 당한 적이 있던 중국 동포가 이름과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였고 변경된 명의로 입국 사증을 발랐던 다음 입국하여 그 명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랬습니다. 빨간색으로 발급받았다에다가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발급받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뭐가 됩니까? 위계를 썼다는 거. 위계를 썼다. 그치? 그래서 이 담당 공무원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고 봤습니다. 자, 꼭 귀화 허가가 이루어져야지만 기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색깔 칠해야 할 부분은 발급받게 되면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되면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귀화 허가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기수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자, 밑에 필기 한번 해볼까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나옵니다. 자, CF 한번 해보시고. 지금처럼, 명의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잖아요. 발급을 받게 되면, 그때는, 위계에 의한 죄가 된다. 자, 그런데, 발급받지 않고요. 접수만 했어요. 접수까지만 나갔어요. 접수까지만 나가고 발급은 못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위계에 의한 죄가 되지 않아요. 미수일 것 같은데 미수범 처벌정이 없어요. 자, 이때는 여기까지만 나갔을 때는 미수이지만 but 미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팔레트까지 다 있습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자,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 통보로서 효과가 완성되는 이 신고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했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밑에 건 필요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필요 없고요.
자, 그러나 이 등기 신청 같은 경우 빨간색 동그라미. 이것은 신고가 아니죠. 이것은 위에서 보아 있는 1번에서 보고 있는 이 신고 같은 일방적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등기관의 심사라든지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은 일방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고요. 따라서 이때 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자료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의 빨간색으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치 못하였다면 이때는 위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등기관이란 사람이 실질적인 심사권이 있든 없든 달리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고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일방적 의사표시가 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기재, 허위 자료 제출만으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이 등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등기관의 심사 등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관이 충분히 심사했었다 할지라도 발견치 못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본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정리하시고요.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빨간색으로 혈액 바꿔치기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그 혈액이 네 혈액인지 내 혈액인지 어떡합니까? 경찰관이. 소변도 마찬가지지. 그게 네 오줌인지 내 오줌인지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담당 경찰관이 그 즉시 충분히 심사를 했었다 할지라도 허임을 발견치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강제 출국 당한 전력이 있는데 밑에 허위 호구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옆에 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을 색깔을 여기다 칠하세요. 발급받았다 동그라미.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여기에 받게 되면 여기서 본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2번은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4번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충분한 심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임을 발견치 못하여서 낙찰자로 결국은 결정되었다는 거야.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어떤 투표에게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위계에 의한 본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구별에다가 점점 찍으시고 다음 자, 시험 감독자를 속여서 대리 응시 동그라미. 부정시험이죠. 부정시험, 대리시험 컨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국립학교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 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문제를 미리 알고 응시했다. 쪽지를 해답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리시험, 부정시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본죄가 가능한 거죠. 춘천사란을 조작 허위 기재 동그라미. 밑에 수료증명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한 것도 그래서 응시했어요. 그랬을 때 본죄가 된다. 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 명의 동그라미로 참가했을 때 결국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랬을 때 본죄가 가능하다. 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였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본죄가 가능하다. 두 개 묶으시고요. 개인 택시 운송면허네요. 자, 여기서 가장했다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 동그라미, 위장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이런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판례와 뒤에 비교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다음 자, 근무할의사가 없지. 밑에도 없지 밑줄으시고 밑에도 없지. 근데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하였다면 본죄가 됩니다. 자, 다음 공모했지? 공모했지. 그래서 허위 동그라미, 위계 동그라미. 밑에 재직한 바가 없지? 불교종단에도 등록받은 바가 없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준을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행받았을 때 본죄가 가능하다.
조작하도록 지시했죠? 조작 동그라미. 허위 준수하도록 지시했죠? 허위 동그라미. 라고 했을 때 위계가 된다. 밑에 고지하지 않았지? 위계가 된다. 쉬워요, 쟤는. 자, 밑에 죄가 안 되는 거. 위계라고 하는 것은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공모하에 양해하에 하였다면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잖아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계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단순히 허위 자백, 허위 진술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왜? 심사권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도 허위 세모, 허위 세모, 허위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순히 증거를 감췄다, 없앴다,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너네가 감시하면, 너네가 발견하면 되잖아요. 밑에 허위 세모, 허위 세모, 허위 세모, 허위 세모, 허위 세모. 공밖에 뭐 있어요, 그치? 전부 다 죄가 안 돼요. 밑에도 허위 세모만으로는 죄가 안 돼요. 죄가 되려면 충분한 심사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다음 10번. 똑같지? 역시 허위 세모, 밑에 허위 세모 갖고는 죄가 안 돼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실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했을 때 위기를 쓴 바가 없잖아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능이 없는 자가 했다면 죄가 될 수가 있는데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했기 때문에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13번 체크하시고. 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지.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다시 보내면 돼요. 다시 주소를 보정해서 보정명령서가 나옵니다. 보정명령서를 다시 직원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정해서 그러니까 원고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원고가 다시 보정해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대로 다시 이 우편물을 발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은 법원직 공무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급한 거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쓰게 되고 똑바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4번은 우리 앞에서 봤지? 그 담당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죄는 되지 않고 단순히 입찰의 공정을 해야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그때는 경매 입찰제 방해죄만 될 뿐이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15번. 자, 파워 매직 쉐이프를 단순히 뿌린 상태로만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그 CCTV는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경찰관은 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의 눈으로는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관의 눈을 속일 정도가 되면 위계가 되겠죠. 근데 뿌린 상태로 운행한 것은 경찰관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CCTV는 식별 못하더라도. 그래서 경찰관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지. 그래서 그 카메라 렌즈와 사람의 눈이 이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16번. 논문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갑이란 사람이 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기준 강화하자 세모. 이것은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밑에 2번도 마찬가지지.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게재하여 심사 요건 이상을 확보하였다라고 했을 때 역시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됐고. 자, 이 17번입니다. 17번 별표 쳐보세요. 자, 1번은 봤죠? 앞에서 봤습니다.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판례 2번. 자, 강제 퇴근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치?
자, 위장 결혼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밑에 접수하기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접수 세모 치시고. 발급됐어요? 발급 안 됐어요. 발급되지 않고 접수 단계에서 적발된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미수다? 미수 아니라고요. 미수가 아니고 무죄다 이런 말. 이 판례 조심하셔야 돼요. 별표 한번 쳐보시고. 자, 다음 방해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판례도 별표. 빨간색으로 방해하려는 의사 동그라미. 됐죠?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요. 자가용일 경우에는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서 합의하는데 불리하다 세모 파란색입니다. 세모 파란색입니다. 그렇죠? 세모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돈 계산, 합의금 생각밖에 없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고요.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오로지 생활에 궁하여서 직장을 구하여 볼 생각 이것도 세모 치시고 이것도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지 방해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2번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에 판례에서 1번 맨 밑에 판례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는 목적범위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자,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입니다.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방해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것이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는 거예요. 자, 됐고 자, 밑에 보시면 판례 2번 나와 있지? 검사가 피의자 인치를 2번에 걸쳐서 명하였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본죄가 가능하다. 직무기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했고 상상기경합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형사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이 본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